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 부동산 대표 나영성입니다. 제가 2020년도 아마 대충 한 3년쯤이네요. 3년 전쯤에 제가 농막에 대해서 좀 이렇게 블로그를 해드리고 유튜브를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 농막을 치시면 검색이 될 텐데 뭐 법적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시설, 그다음 요건들, 그다음에 실제로 이동식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 뭐 이런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특히 양평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군청의 여러 가지 전화번호까지 다 제가 실제로 체험하면서 정보를 다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막과 그 다음에 농촌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농촌에 빈집이 폐허가 되면서 동네가 삭막해지고 굉장히 동네가 이제 음침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그러한 농가주택은 철거를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우리 농촌 관련해서 두 가지 법령이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일하시는 이은하 대표님께서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과 이 농막 또는 농막과 농촌 빈집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제 입법 예고됐는데요. 자, 지금 그동안에 농막이라는 것은 농사짓다 잠시 쉬는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안에다가 화장실, 주방, 전기 넣어놓고 또는 규모를 초과해서 실제로 주택으로 쓰면서 주택으로서의 세금을 회피하는, 그리고 특히 다주택자인 경우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수억씩 아끼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 또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전에도 이제 그 불법 농막에 대해서 뭐 단속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 법을 바꿔서 이렇게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옛날에는 면적이 이제 중요했는데 옛날에는 면적이 무조건 뭐냐면 땅 면적에 관계없이 뭐냐면 20회배였어요. 그래서 20평이니까 대충 6평 정도 됐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기준으로 3 곱하기 6m면 3, 6, 18회배짜리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주방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꾸며서 주방으로 주거로 쓰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면적을 규제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도 규제하는 그런 내용들로 내용이 보여집니다. 자, 면적을 보면은 옛날에는 자 20이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불법 증축, 불법 전용 등을 통해서 별장이라든가 전원주택, 세컨드 하우스로 이렇게 실제로 이용하면서 농지하고는 관계없는 이제 농지법의 가장 기본 원칙이 경자 유전의 원칙이죠. 그래서 실제로 경작을 하는 사람들만 그 전답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원칙에 의해서 이 농막이라는 것도 실제로 농사를 지으신 분들에게 약간의 휴식과 농기구를 보관하는 용도로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농사와 관계없으신 분들이 세컨하우스로 써서 이 법을 회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근에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면 자,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자, 연면적을 좀 더 구체화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20회배, 그래서 20회배이기 때문에 3m, 6m짜리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면적별로 해서 660제곱미터면 200평 이하죠. 그러니까 200평은 이제 논으로 말하면 한마지기, 밭으로 말하면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300평의 한마지기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전답 각각 한마지기 정도에 해당되는 6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연면적이 7제곱미터예요. 굉장히 줄어들었죠. 옛날에 비해서 13회배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줄어들고 7mm 정도면 거의 2평이 좀 넘을까 말까 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7회배면은 그런데 2 곱하기 3m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는 아주 엉색한 그러한 되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사람이 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을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660, 200평에서 1000이니까 대충 한 330평 되나요?
이 사이에는 대충 13제곱미터예요. 역시 작습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4m짜리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을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메타로 불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이즈를 가늠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평 이하는 2m 곱하기 3m짜리 컨테이너, 그 다음에 660에서 200평 이상에서 334평 이하는 3m 곱하기 4m짜리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수 있겠다. 3m, 4m짜리는 보통 우리가 이제 주차장에 가면은 경비실이 있죠. 주차 요원이 쓰는 그 조그마한 컨테이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정도가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작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1000제곱미터가 넘어야만 20회배가 되겠죠. 그 내용은 현재는 보이진 않는데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농작 또는 단연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연생은 뭐 예컨대 뭐 도라지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데크 등 부속 시설물들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옛날 보면은 컨테이너 3m, 6m짜리 갖다 놓고 앞에 데크를 갖다 놔요. 크게 이렇게. 데크를 갖다 놓고 위에다가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늘막도 만들고, 그럼 실제로 이게 뭐예요? 주거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주거 용도로. 그런데 이것도 면적이 포함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플러스 데크가 옛날에 이렇게 구성됐다고 하는데 데크까지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데크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주거 목적 판단 기준에 명확한데, 자, 이 요건을 갖춰야 된대요. 자, 전입신고 하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히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 하면 안 되고요. 또,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숙박, 그 다음에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여가시설 활용,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취침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농사일 하러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자는 것 갖고는 안 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취침은 우리가 말하는 이 상시적으로 쓰는 걸 말하겠죠. 상시적으로. 어느 정도 지속성 갖고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고, 뭐 가서 하루 종일 농사 짓다가 다 못해가지고 하루 종일 자고 오는 것까지 하는 걸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공간이 바닥 면적의 100분의 25. 요것도 좀 좀 웃긴 거죠. 아까 보면은 25% 이하라는 거죠. 이 휴식 공간이.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 75%는 농기구를 보관한다든지, 예컨대 곡괭이라든가 뭐 이렇게 예초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고가 그런 농업시설을 보관하고, 실제로 쉬는 공간은 그 컨테이너 속에서도 어떻게 된다? 면적이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330평 이하, 200평 이상에서 330평 이하 경우는 3m 곱하기 4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m 곱하기 4m 중에서도 4분의 1 공간만 쉴 수 있는 공간이고, 4분의 3은 보다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그런 용도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m 곱하기 4m를 통째로 쓸 수 있는 숙박을 하거나 누워서 자거나 그런 거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말 뭐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감옥에다가 독방에다 가둬놓고 그런 정도의 공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 용도로만 써라, 그게 주택으로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 복구가 가능한 가설 건축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설이라는 것은 가짜로 설치한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드러내면 뭐예요? 농사를 질 수 있어야죠. 컨테이너 넣는다고 거기다 콘크리트 냅다 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거기다 자갈을 깔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된 돌 받침대를 놓고 컨테이너를 놓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컨테이너를 놓기 위해서 밑에다가 이 콘크리트로 공사를 해버리면 원상복구가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다 콘크리트를 걷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규제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콘크리트를 붓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법상 3년마다, 옛날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하고 이러고 땡이었는데 지금은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해라. 그러니까 3년마다 다시 확인을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농막 설치하시는 입장에서는 피곤하겠어요. 그 다음에 농막 부속시설 설치를 위한 타법과의 관계를 기준을 명확했다. 그래서 전기, 수도, 정화조,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시설의 설치 여부 및 허가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라.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양평에 제가 앞에 농막에 알려서
뭐 예컨대 정화조를 하려면 허가를 받고 해라. 수도는 원칙적으로 놓을 수가 없다. 뭐 그 다음에 전기는 가설이 가능하다. 신고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설치한 농막에는 전기시설 외에는 다른 게 전혀 돼 있지가 않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나마 면적이 옛날에는 그 이 법의 시행령이 앞으로 되기 전에는 설치된 거기 때문에 3년 전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3m 곱하기 6m고 그 다음에 다시 3년마다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새로 하신 분들은 굉장히 피곤하고 옛날에 농막을 갖다 놨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이렇게 뭐 집을 만드신 분들은 아마 후에 단속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칙을 보면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설치하는 농막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셨다면 빨리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겠어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자, 최근에 뭐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자제분들은 다 도시에서 살아요. 그런데 상속을 받죠. 근데 빈집을 그냥 놔둬요. 놔두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르신들이 주로 살고 계시고 나머지 집들은 비어있고 황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잡초가 우거지고 그런 경험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전라남도 화순군 저기 화순어촌 쪽에 저도 부모님이 저 스물지구 되면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부모님들이 또 다시 시골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제가 집을 사드렸어요. 사드려고 이제 부모님들이 뭐 돌아가시고 어머님 이제 아프시고 하니까 서울로 다시 모시니까 빈집이잖아요. 그런데 빈집을 저는 이제 처분하고 싶어서 처분하려고 근데 시골에 집에 대한 수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이 녹록지 않죠.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이 수지를 광주댐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그 세금으로 집을 사주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기에 신청을 해서 그거에서 이제 실제로 매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골 주택들은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주택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제분들도 그거 팔아봐야 몇 푼 되지도 않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시골 가서 살 수도 있지라고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시골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세금 그런 것에서 양도세에서 다주택자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주택들로 인해서 실제로 그 주거 환경에 그 살고 있으신 분한테는 굉장히 황폐화되고 밤에 무섭고 뭐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빈집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빈집을 팔거나 그래서 실제로 기농 기촌 하실 분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 가서 집을 사고 싶어도 안 팔아요. 저도 그 시골집 살 때 굉장히 때를 써가면서 막 뭐 제공을 해가면서 술도 사드리고 그래서 집을 샀거든요. 자기들 쓰지 않는데 안 팔아요. 부모님들 집인데 그냥 내버려 두겠대요. 그럼 내버려 두면은 어떡하냐. 그래서 그런 건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이런 내버려 두는 거를 막고 이걸 팔아라는 거죠. 그래서 팔거나 철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 내용이겠죠. 자, 볼까요? 자,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이 현재 6만 6천 동이 비어있나 봐요. 그런데 50% 수준까지 3만 3천 동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영산환경관리청에서 사가지고 다 밀어버려요. 집터를. 그리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오히려 동네 입장에서는 쾌적하게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어촌 정비법상의 지역의 안전 경관 등을 치비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 개축 등의 미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500만 원 한 번만 내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은 될 때까지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단위로 자꾸 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파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민간 합동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해남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범을 해서 외지인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빈집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자기 지역에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근데 집 수리하는데 뭐 1억씩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뭐 주는 건 아니고 빌려주겠죠. 어떤 빈집 수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집을 사시려면 일단 그 동네 이장님을 찾아가거나 그 지역의 유지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그 군청이나 또는 면사무소에 가서 빈집들 현황을 물어보면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빈집에 대한 거를 정보를 얻어서 사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급적 안 사시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동산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골집, 저는 이제 전라남도 화순 촌놈이었기 때문에 시골집은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 급하게. 그리고 대부분 집들이 다 낡아 있어요. 서울서 사시다가 또는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시골 가서 리모델링 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입식으로 바꾸고 정화조 묻고 뭐 하다 보면 집값 이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제가 지리산에 저희 동양학과 황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집을 120평 주고 샀는데 집 리모델링 하는데 6천을 쓰셨대요. 물론 지금도 끝난 게 아니고 뭐 화목보일러도 넣고 저쪽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의 집값이 육박하는 거죠.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자주 가실 거 아니면은 뭐 컨테이너 이동하우스 있잖아요. 그런 거 간단하게 그냥 한 2천 주고 사가지고 깔끔하게 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하시고 B&G 프로젝트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데 투자 목적은 절대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구수 줄어들고 하면은 농촌 없어지는 동네도 많이 생길 거예요. 거기에서 혼자 집 사놓고 계속 시골집 올라갈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집은 사지 마시고 무료로 임대를 하거나 뭐 고쳐서 쓰거나 아니면 월세 이렇게 해서 충분히 사시고 정말 그래도 사겠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근데 뭐 2, 3천 주고 뭐 2, 300평짜리 집 하나 사겠다. 한옥집 이런 거 사겠다. 그래서 나는 뭐 집 없어. 나 죽어도 괜찮다. 뭐 그러고 나서 그런 심정이라면 모를까 이거 사가지고 돈 벌어야지 절대 그런 시각으로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정말 자연에서 쾌적하게 나는 자연이다를 실현하면서 어떤 내가 힐링하는 공간으로 그 정도의 금전은 충분히 지불하고서 나중에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 없이 그 정도의 생각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이 시골 주택은 어떤 투자의 대상이라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쓰겠다라는 실질 수요의 근거에 의해서 사시거나 빌려서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 관련해서 농막과 농촌 빈집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준비 없이 우리 이은하 대표님께서 준비해 놓은 이 블로그 작업을 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저도 이게 처음 읽어봅니다. 지금 읽어보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농촌 주택에 대해서는 접근을 좀 신중하게 하시고 향후에 인구가 줄어드는 걸 감안해서 가급적 주택 매매보다는 빌려서 쓰시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여러 사람이 모아서 공동 주택 공간으로 쓰시고 그냥 또 기꺼이 돌아가시면서 국가에 반납하거나 지자체 반납하실 분들은 그런 생각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접근을 권해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